오늘은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한 기수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다섯 개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이 행성형 AI 완전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 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진행하는 과정이 시리즈로 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이렇게 다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아이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언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고 돌아가면서 서큘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치시더라도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유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영상을 공유했던 것도 계속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에 관해서 지금 한 달이 다르게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 다음 주에 다를 수가 있고 한 달 후에 다를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버린 영상을 다시 보는 시간을 뭐 낭비냐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시간들보다는 직접 들어오셔서 그때그때의 그 전달해 드리는 그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좀 느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랬고요. 어, 먼저 제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저를 소개를 합니다만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간도 좀 아껴야 되겠기에 저는 소개는 혹시 다른 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이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AI 툴에 대한 이해. 그래서 AI는 언제 어떻게 태생이 됐고 그동안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AI 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쭉 그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제가 AI 활용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그 챗봇이라고 지금 많이 합니다. 챗봇이라고 하면은 AI 툴 중에서도 플랫폼에 해당하는 챗 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우드 또 그 중에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주의 시간에는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챗 GPT를 쓰시면서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챗 GPT-4가 달리 3, 지금 달리 3죠. 달리 3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달리 3를 쓰실 수가 없고 달리 2까지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정교함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아직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가락이 아직도 6개가 된다든지 발가락이 7개가 된다든지 또는 발이 뒤쪽으로 굽는 것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구부러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창호 구단이
생成AI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글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인간의 재능이 AI에 밀린다,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지금 생겼냐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그 비토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이미지를 만들려 그러면은 뭐 손가락도 숫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생성형 AI 또는 AGI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상당히 앞질러 가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AI로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죠. 우리가 그동안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를 가지고 클립을 모아서 영상을 편집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간단한 키워드 한마디만 가지고 집어넣어도 1분짜리 쇼츠 영상은 간단히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또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프로필을 알리고 이런 일들까지 아주 쉽게 지금 할 수가 있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하실 줄 모르면 아예 마케팅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한, 쇼트 영상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직접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이 타이틀을 보여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생성형 AI 완전 정복이라고 좀 했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 중에 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글쓰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림은 어떻게 만드느냐,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또 오늘은 음악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무료 세미나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겠어. 내가 컴퓨터를 잘 못 쓰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어떤 문턱을 넘겨드리는 정도의 일,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려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쉽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제가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와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부족한 것 한 2% 정도를 좀 채워보겠어. 당신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대로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심화 과정에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러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도 유료로 하는 강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까지 이렇게 와서 들으시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고차원적인 것은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여기 내용이 이것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것을 한 10분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한 15분 정도, 그다음에 영상 비디오를 만드는데 한 20분 정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한 1시간 반은 좀 채 안 되는 시간이 되거나 1시간 반이 되거나 이런 정도 제가 진행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 GPT, 생成AI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프롬프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잘 만드는 법, 3분 만에 프롬프트 완전 정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 어떤 원칙, 규칙이 있었죠. 챗 GPT 또는 생성형 AI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맥락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을 알려주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들 또 그 도구, 이런 것들도 의도, 이를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출력을 해라.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해서 정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명령을 입력을 해서 AI가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이제는 개입을 해서 잠깐 멈춰. 이걸 보완해봐. 이걸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해도 알아듣고 답을 해주더라. 이런 수준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프롬프트에 대한 것이 점차 중요도가 그럴까요? 그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눅이 들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 알아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成AI와 미래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스킬을 배워야 되겠다. 어떤 일하는 해법, 솔루션을 얻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챗 GPT가 2022년 7월에 발표가 되고 12월에 챗 GPT 3.5가 탁 터져 나왔을 때 갑자기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가지고 메타버스, 로블록스니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상세계를 어떻게 넘나들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 NFT를 활용한 어떤 나의 컨텐츠를
판매하는 방법, 그걸 보유해서 가치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한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 하다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GPT라는 것이 딱 나오고 나면서 모든 이목이 그쪽으로 싹 떨려고 뭐 이게 집중되게 이동이 돼버렸죠. 물론 지금도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아직도 예전 규모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모든 사람들의 그 대화에서 관심사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이 이렇게 생겨서 오면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올까? 또 내가 그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떤 피해가 오지? 어떤 손해를 입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도태가 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항상 패하거나 뭐 뒤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챗 GPT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챗 GPT를 모르면 이제는 비즈니스는 끝났어. 당연히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약 한 1년 8개월, 2년 조금 남짓 지금 지나가는데 과연 어떤가요? 이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느냐, 부를 축적했느냐, 이런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서 문제가 됐느냐, 이걸 따져보면 사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더라. 물론 챗GPT를 잘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도 많고요. 주식에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부모님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먼저 부모님, 형제분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에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조급증을 일으켜 가면서 거기에 몰입을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빨리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온 기회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잠깐 놓쳤다 한들 우리가 보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거나 상실감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컴퓨터 그림에 다 똑같은데요. 이거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있었던 그림이죠. 입력은 타자기, 자판 또는 천공, 코딩을 해서 그 종이 테이프로 입력하는 방법, 그림을 그려서 주는 방법, 글을 써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줬더니 컴퓨터에서 가공하고 변환하고 결합하고 생성을 해서 출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자나 그림이나 영상이나 음성으로 내놓더라.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그러면 AI가 나오면서 뭐가 달라졌을까? 이건데요. 예전에는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가 나오고, 그림을 입력하면 그림이 나오고, 영상을 입력하면 영상으로 나오고, 음성을 입력하면 음성이 나왔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융복합이 일어났죠. 컨버전스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가공하고 변환하고 결합하고 생성을 하면서 문자로 입력을 해도 그림이 그려지고 영상이 만들어지고 음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넓혀져 가더니 이제는 어떤 것을 입력해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런 것이 이제 생성 AI에서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머신러닝, 그래서 컴퓨터가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GPT라고 한다. GPT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하다 하는 제너레이티브, P는 프리트레이니드, 사전에 학습을 했다. 훈련을 받았다.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폼, 변환.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챗 GPT다. 그래서 챗이 왜 붙었느냐. GPT가 됐었는데 GPT 앞에 챗이 붙었는데 챗이라고 하는 것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명령어를 넣었더니 그 명령어에 의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고 서로 대화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나는 컴퓨터가 일방적으로 입력을 하면 그것에서 출력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공조를 할 수가 있는 작업이 된다. 그래서 챗 GPT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챗 GPT와 우리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될까? 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선생님들은 CEO입니다. 큰 조직의 CEO이든지 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CEO든지 CEO가 되고요. 챗 GPT라고 하는 것도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서, 나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내가 이런 것을 해, 이걸 해줘, 이걸 어디 가져다 줘, 이거 판매해, 이런 것들 일을 시키는 명령, 보유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CEO로서 자금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킬 때 사람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숙달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작업을 시키면 야간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야간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불러내면 투덜거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부릴 수가 있느냐 이런 투덜거림이 있는데 챗 GPT 생성형 AI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아무 불평 없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생성형 AI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안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챗 GPT와 대화를 하면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챗 GPT와 대화를 할 때 아무리 내가 명령하는 것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을 해준다 한다 하더라도 지킬 것이 있다. 또는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어떤 예절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컴퓨터가 또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또 일을 시킬 때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드렸죠. 그래서 챗 GPT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제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유의하십시오.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챗 GPT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네. 챗 GPT를 모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또는 고차원적인 어떤 품질이 좋게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맨데토리, 컴퍼설리 같이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마케팅적으로 골드 프롬프트는 독특하고 돋보이고 차별화되어서 잠재 고객의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 전환시키는 컨텐츠를 생성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요. 맞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도구들, 툴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굳이 내가 이걸 골드 프롬프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없어졌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러한 맥락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롬프트의 수준 차이가 결과물의 수준 차이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챗 GPT, AI가 트레이닝을 하듯이 나도 트레이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써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지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프롬프트 이걸 써보세요. 이걸 주면 내가 다음에 응용할 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써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확성, 예를 들어주고,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벌써 2개월,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것도 옛날, 과거의 자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만은 이걸 꼭 지켜보고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있다 하는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써보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챗 GPT에서 GPTS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GPTS는 GPT-3라고 GPT 스토어, 내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나 삼성 앱이나 이런 것 같이 앱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스마트폰에 탑재를 시켜주죠. 그것과 같이 챗 GPT에서도 GPT-4 또는 GPT라고 좀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앱을 만들어서 내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키워드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글을 만들어내거나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만들 때 내가 이런 것을 알아놓으면 좋다. 그걸 좀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 공유를 챗봇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챗봇은 어떤 걸 챗봇이라고 그러냐면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 다음에 클로드, 이런 같은 것들이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주로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처리를 해주고 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의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예전에는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코딩을 해서 입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 바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입력을 하거나 그림을 입력하거나 그런 또 낙서를 하듯이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보여주거나 이래도 다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한 답변들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것을 총칭해서 챗봇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챗봇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볼 일은 없으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쓰는데 이걸 꼭 알아야만이 잘 쓸 수 있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것에 챗 GPT 또는 네이버에 있는 클로바 X,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다음에 클로드, 그리고 리튼, 아수거, 뭐 그에도 여러 가지 등등 또 많이 있고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가 이걸 다 배워야 돼? 새롭게 익혀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만 제대로 쓸 줄 알면 다른 것을 쓰는 것도 전혀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챗 GPT는 범용성으로 해서 글도 잘 써주고 그림도 잘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잘 하는데 클로바 엑스에나 또 네이버의 Q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이버 Q는 검색에 오리엔트되어 있어서 검색을 잘해주고 또 클로바 X는 글을 잘 써주고 그래서 클로바 X는 대화형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푸트노트 또는 출처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제미나이는 나름대로 구글에서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한 것들, 근거를 찾아주는 일들을 아주 잘해준다. 코파일럿은 챗 GPT-4를 무료로 탑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써머리를 그러니까 요약을 잘해준다. 그리고 출처를 잘 찾아서 꼭 이게 거짓을 진실인 양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의심을 가는 일들이 없도록 확실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클로드라고 하는 것은 글을 생성하는데 아주 빠르게 아주 양질의 이런 그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퍼블리시티는 어떤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잘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시고 나는 일반적으로 쓰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몇 가지를 써보시고 무료로 써보니까 이게 좋아. 또는 유료로 쓰더라도 난 이것은 좀 값어치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손에 익히고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4가 나온 게 그 2023년 4월이죠. 4월에 챗 GPT-4가 나왔는데 그 챗 GPT-4가 나온 이후로 챗 GPT-4, 챗 GPT 터보, 챗 GPT 미니 그리고 챗 GPT-4o 뭐 이런 등등 계속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그레이드 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주로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처리해주는 양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챗 GPT-4라고, 옴니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입력하는 데 있어서 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잡식성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글을 써서 넣더라도 또는 그림을 그려서 넣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준다. 이것이 챗 GPT-4O라고 해서 챗 GPT-4의 O는 옴니, 전방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4 미니가 또 있고, 미니에 이렇게, 미니는 챗 GPT 3.5보다 60% 정도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작업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챗 GPT-4o, 제미나이, 클라우드, GPT 3.5, GPT-4o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기능들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 기능들을 비교해 놓은 것은 사실은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같이 범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챗 GPT-4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선다. 네, 이런 걸 좀 아시면은 그래 그러면 챗 GPT-4를 쓰면 좋겠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챗 GPT 이제 터보가 또 있는데 터보도 진화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내가 챗 GPT 터보를 쓸 거야. 챗 GPT 4O를 쓸 거야. 또는 나는 챗 GPT 4만 쓸 거야.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것을 굳이 좀 이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챗 GPTs 내가 아까 챗 GPTs 또는 그냥 GPT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가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되는 것은 좀 중지를 하고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글에서 주로 이제 이 브라우저를 저는 구글 쓰기보다는 네이버 웨이를 많이 씁니다. 그 국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 AI를 많이 쓰는데 이런 생성형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작업을 또 이렇게 구글 크롬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쓸 때 구글 크롬을 쓰는 이유는 호환성이 작업을 하는데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 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AI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회원으로 가입해서 써야 돼? 그럴 때는 항상 구글 아이디를, 구글 메일을 가지고 가입을 해서 쓰면 훨씬 쉽고 빠르고 또 활동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챗봇이라고 하는 것에서 챗 GPT, 그다음에 여기에 클로드, 제미나이, 클로바 X, 퍼블릭시티, 또 여기에 코파일럿이 또 하나 있는데 아직 저기는 또 빠져 있네요. 이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시간이 쫓기면 다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챗 GPT-4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4, 챗 GPT-4를 어떻게 쓰신다는 건 다 아시죠, 이제?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챗 GPT를 입력을 하고 회원 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구글 메일이 있으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 폭염이라고 하는 폭염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조금 너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거 봐. 폭염이 뭐야?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평상시 기온이 34도 이상이 올라가고 또 그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속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폭염에 대해서 한번 말해줘라고 해서 챗 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까? 폭염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으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줄어들어 높은 온도가 유지될 때 나타납니다. 폭염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특히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경보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쿨링센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제가 어, 홈페이지나 또는 블로그나 칼럼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글을 가다듬어서 양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좋아진 게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글을 딱 보고, 야, 너무 이게 단순해. 그래서 너무 단순한 내용이야. 몰랐습니다. 이걸 너무 단순한 내용이야.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준의 글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한번 넘어겠습니다.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다 그럴까요? 좀 스페시픽하다. 특정의 내용들을 해주면서 단락을 구분해가지고 폭염의 원인과 기후변화의 관계, 폭염의 영향, 폭염 대처 방법과 예방책, 또 그래서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딱 했고요. 그래서 결론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줬습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어떤 칼럼으로 또는 블로그에 정보로 좀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걱정이 생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이거를 남들이 이 글을 올렸을 때 뭔가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목을 좀 그럴싸하게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을 어떻게 넣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해. 글을 보는 사람이 꼭 봐야겠다고 호기심을 느낄 만한 제목으로 제목을 세 개, 또 다섯 개, 몇 개, 세 개를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줘. 한번 해볼까요? 자, 넘어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제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염이 단순한 더위가 아닌 이유, 생명까지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는 순간 야, 폭염은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수준까지 간다는 이야기네? 야, 그래 좀 너무 심각하다?
그럼 저 읽어봐야 되겠네? 이런 의미. 또는 점점 심해지는 폭염, 나와 가족을 지키는 5가지 필수 대처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야, 5가지나 돼? 5가지 대처 방법이 있어? 이걸 읽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글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어떤가요? 제가 이런 타이틀을 뽑아내려고 하면 신문 기자들 또는 신문사 편집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내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자마자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다가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SEO를 위해서 키워드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이것을 좀 고급화 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 글에 적합한 그리고 꼭 필요한 키워드 10개를 추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엔터를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가 안 돼서 바로 이렇게 폭염, 기후변화, 열섬 현상, 열사병, 지구온난화, 에너지 소비, 건강 위험, 대처 방법, 폭염 경보, 쿨링 센터 이렇게 글을 만들어줍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정도의 글을 쓰려고 제가 아침부터 블로그에 내가 포스팅할 거야. 또는 어떤 칼럼을 한번 써볼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고민해도 나올까 말까 한 글을 불과 2, 3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업무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또 이 글을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이것을 갑자기 여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글을 썼는데 폭염에 대해 말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여기 쭉 들어있던 내용들 또 그 다음에 또 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한 진위 여부 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넣기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가지고 좀 읽어보고 또 문맥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챗 GPT에 맡겨서 글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폭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이걸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방법이 이것만 있느냐? 제가 챗 GPT에서 GPT-4 또는 GPT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새로운 챗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것을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챗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뉴 폴더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글들을 정리해주는 폴더를 만들어서 글을 정리를 합니다. 또 임포트 폴더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폴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 보이고요. 다섯 번째 이렇게 갔더니 다섯 번째는 GP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TS가 뭐야? 라고 해서 클릭을 딱 한번 해봤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 이런 게 나옵니다. GPT, 지침, 추가 지식 및 모든 스킬 조합을 결합한 챗 GPT의 맞춤형 버전을 발견하고 만듭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뭔지 좀 막연한 것이죠. 막연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추천. 이번 주 선별된 최상위 선택 항목 하면서 웹사이트 제너레이터. 예,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CK12 플렉시 또는 월프람, 그다음에 파이썬 이거 파이썬 같은 것은 이제 코딩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지금 인기 있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Write for me, 나를 위한 글쓰기. 그다음에 스콜라 GPT, 학자의 GPT. 그다음에 캔바라고 하는 앱 있죠. 캔바. 그다음에 로고 크리에이터, 웹사이트 제너레이터. 이 웹사이트 제너레이터는 아까 내 앞에 있었는데, 예, 여기 웹사이트 제너레이터. 이것이 지금 이번에 적극적 추천한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자, 먼저 로고 크리에이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은, 예, 간단한 것 같으니까 로고 크리에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딱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챗 GPT의 지금까지 보는 화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로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 Use me to generate this professional logo design and app icon. 예, 해가지고 내가 프로와 같이 로고를 디자인해주고 앱의 아이콘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했고 평가는 3.5점이 10만 명 이상이 3.5라는 점수를 줬고요. 이상을. 카테고리는 달리2로 글로벌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됐는데 자, 쭉 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채팅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시작 한번 딱 눌러보겠습니다. 채팅 시작 눌렀더니 로고 크리에이터 이렇게 아이고 이제 또 됐다. 네, 로고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면서 Generate me a logos featuring an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의 로고를 만들어주라. 뭐 이런 걸. Make me an app icon for a RPG. 이제 롤 플레이잉 게임의 어드벤처 게임에 대한 앱 아이콘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메시지를 넣어서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있습니까? 채팅창에 어떤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간단한 내용 한번 입력해 줘 보십시오. 음, 오픈체 때문에 이러면 몇 백 검색어가 가니까. 네, 오픈체 때문에 내가 해드리겠고요. 자,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좋습니다. 자,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넣어도 좋고요. 여기다가 스마트팜을 한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스마트팜 해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온누리 수익화 연구소. 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 보니까 to create the best logo for smart farm 해가지고 줘서 브릴리안트 화려하게 하냐, 자연스럽게 할 거냐, 시리즈로 할 거냐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여기서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 바이브란트로 해가지고 보통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1번을 넣고 진행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 가지가 1부터 10까지 해서 최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거냐 뭐 예를 나왔는데 네, 그 중간 5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Great now what the color 플레이트 주겠는데 이런 그린 앤 블루 어떤 색깔 팔레트를 사용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주는데, 그린 앤 블루, 옐로우 앤 그린, 그레이 앤 그린, 커스텀 팔레트, I can choose just decide for me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잘 모르겠어. 나 당신 알아서 해줘.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는요.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요? 뭐? 내가 선호하는 색상이 있는데 선호하는 색상은 A, B, C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하지 않고 내가 이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챗 GPT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그랬더니 1번 one single logo design nine different logo 디자인 아홉 가지를 할 거다. 네, 아홉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B를 넣고 Great I wish nine different logos for smartphone 해가지고 아홉 가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온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한 5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홉 가지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로고를 가지고 이게 허접하다 이래 떠나서 내가 야 그래 첫 번째 로고가 내 마음에 들어. 그걸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줘. 또 컬러풀하게 해줘. 또는 이것을 뭐 어떤 의미를 좀 더 가미해서 좀 만들어줘 볼래?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가면 훌륭한 로고를 만들어 줍니다. 또 온누리 수익화 연구소라고 아까 우리 김명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누리 수익화 연구소. 또 그런데 베스트 로고 포드 온누리 수익화 연구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까는 이제 바이브런트를 했으니까 이전에는 시리즈 내추럴 한번 해볼까요? B 내추럴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한 5번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앱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만든 건데 이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가 크레딧이 쌓이기 때문에 좋아서 이걸 올려놨는데 아직은 유료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복사해가지고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색깔을 D를 한번 커스텀 팔레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색깔을 뭘로 넣으라고 할 건지 자꾸 할것 같은데 그냥 C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C로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만 할 거야. 아홉 개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만 하고요. 알겠사트 언제나 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이 수익화 연구소라고 하는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제가 따오는 마스크가 아니고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여기에서 프롬프트는 이 I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I에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놓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생성형 AI에 그림 그려주는 것이 있죠. 뭐 코파일럿, 제미나이, 또 미드저니, 뭐 플레이그라운드 등등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고 그려줘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공을 해서 자꾸 붙여서 내가 마음에 맞는 것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아까 이렇게 9가지 만든 거, 이것도 스마트팜도 다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번 해봐 드릴까요? 어, 미드저니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긴 갑니다만 오늘 시간이 조금 좀 되더라도 종합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드저니에서 조금 전에 미드저니 화면을 완전히 키워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네. 미드저니 화면을 키워서 조금 전에 제가 온누리 수익화 연구소가 하나만 냈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미드저니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웹 사용 이미지 만드는 곳, 그래서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여기는 여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됩니다. 돼서 스마트팜에 약간 9가지를 만드는 거 있었죠. 이 스마트팜을 이거 없는 경우는 놓고 여기다가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네. 미드저니 보시지 생각 중이에요. 이 메시지는 본인만 말씀드리는 스타트. 미드저니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업 중 하고 있고요. 15% 정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는 동안에 또 다시 조금 이따 와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제는 글쓰기. 에, 글쓰는 글쓰는 G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요? 이벤트 에디터, 들어보고, 여기 지금 여기도 제가 만든 게, 이제, 첫 가이버스 페어테일 해가지고, 이건 동화책 쓰는 거고요. 이것은 좋은 맛, 경을 쓰는 거고, 이거는 도덕경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고, 이벤트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날씨, 그다음에 내 삶의 황금 같았던 순간. 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황금 같았던 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아니?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어차피 아까 똑같은 거니까. 블로그 포스팅을 클릭을 하고, 이제 눌러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눌렀더니, 챗 가이버 블로그 포스팅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포스팅을 하겠습니까? 블로그는 포스팅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등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그 로고 만든 것 같이 똑같이 시작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했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포스팅할 주제의 토픽은 무엇인가요? 했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뭡니까? 폭염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키워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제는 폭염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로그를 보아야 할 대상. 어디언스는 누구인가요? 저는 일반인이라고 하겠죠. 일반인보다는
뭐 중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중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확인했습니다. 중학생이고요. 포스팅은 어디다 할 건가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다 하겠습니다. 대상은 블로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글의 스타일을 정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스타일로 작성되기를 원하시나요? 이야기하듯이 컬럼, 논문 되어 있는데요. 자, 학생,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이야기하듯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줘, 만들어줘. 네. 제가 일부러 이게 어짤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듯이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어미는 어떤 형식을 원하시나요? 경어체, 평어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하는 것 때문에 평어체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해체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제목 추천. 중학생이 알아야 할 폭염의 모든 것. 왜 이렇게 더울까? 폭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 방법. 중학생도 쉽게 이해하는 폭염의 원인과 해결책. 어떡하요? 중학생들이 보면은, 그래. 내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이렇게 썼네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지. 여름마다 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아. 특히 폭염이라고 들어봤지. 오늘은 이 폭염이 뭔지, 왜 이렇게 더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보려고 해. 너희들도 아마 관심이 있을 거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1번 폭염은 무엇인가? 2번 폭염은 왜 나타날까? 3번 폭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지? 4번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 5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래서 에필로그는 폭염은 더운 날씨를 넘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해보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이렇게 쭉 추출했네요. 폭염, 지구온난화, 열사병, 일사병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해가지고 한 20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글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퍼 나눌 때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배경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폭염에 대해 알아봤어. 폭염이 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지. 이젠 더위에 대비하는 방법도 알고 지구를 지키는 실천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 글이 도움되었길 바라. 만족하셨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폭염에 대해서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글을 6자만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는 글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로그 포스팅 자동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쓰기가 쉬워졌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도록 링크를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챗 GPT를 쓰시는 분은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글쓰기는 그래서 이렇게 GPT를 가지고 쉽게 쓸 수가 있다.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제가 한번 하나 보여드릴 것이 영상 시나리오 작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영상 시나리오 작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보여주면 좋은데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나리오 작가. 이걸 클릭을 해서 영상 시나리오 작가. 유튜브의 쇼츠, 틱톡, 페이북의 릴스, 영상 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뭐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것 놔두고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도와드릴 AI 작가입니다. 어떤 영상을 원하십니까? 쇼츠 영상, 긴 영상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1번 쇼츠 영상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것을 해보겠고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또한 이 영상을 누구에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일반인, 어린이 등 시청자 대상도 알려주세요. 특별히 준비한 주제가 없다면 제가 임의로 주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폭염. 폭염이라 하고요. 내용은 폭염으로 하고 누구를 하느냐? 어린이.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표로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폭염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쇼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정하겠습니다. 일단 쇼츠 대상 대본은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그래서 0부터 5초까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들이 놀고 있음, 밝은 햇살. 그다음에 여름엔 정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땀 흘리는 아이가 그늘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럴 땐 그늘에서 쉬며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해요. 이렇게 쭉 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이 보면 시는 이러한 이미지 또는 이러한 영상이 되면 좋겠고 내레이션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용이나 추가할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또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밝고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대명과 같은 방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제가 임의로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귀여운 캐릭터, 캐릭터를 미니멀리즘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쭉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햇빛에서 이제 시원한 그늘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영상 속에 그을 좀 만들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씬을 1, 2, 3, 4, 5 첫 번째부터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지금 빠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기서 2번부터 5번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끄뜨지 말고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제목까지 벌써 만들었고요. 키워드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저는 빠뜨린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동하는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두 번째는 이동하는 모습이죠. 땀을 흘리는 아이가 그늘을 찾아 이동하고 수영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는 아이들, 집안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게임하는 모습 이렇게 주겠는데, 자, 이렇게 시원하게, 네, 물놀이도 하고 있고, 왜 더우니까 이렇게 아이는 선크림을 좀 바르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방에서 시원하게 해놓고 책을 읽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대로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글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해서 넣고 가공을 해서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넣고 가공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어디서 영상을 만들면 좋으냐면요. 필모라 또는 블류 또는 AI 영상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슈트, 피카 또는 부트스트랩, 대시보드, 브이캣 등등 이러한 앱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작업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든 것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리 올림픽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하나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을 제가 조금 전과 같이 그것에 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고요. 20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는 세계적인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올림픽은 스포츠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가 만들었고요.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을 가지고 어,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챗 GPT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쭉 만들어 주는 것을 제가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업로드를 쭉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AI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 10가지 논점. 인공지능,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정의와 본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를 둘러싼 10가지 핵심 논점을 통해 그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AI의 정의입니다. AI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등장으로 AI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AI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다섯 번째, AI의 발전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편향,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그 예입니다. 여섯 번째, AI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은 AI의 미래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을 형성합니다. 일곱 번째, AI 논쟁은 정치적, 도덕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 AI 기술은 권력의 집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아홉 번째, AI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발전 방향과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인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인간의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AI는 혁신과 도전이 공존하는 기술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10가지 논점을 통해 우리는 AI가 가져올 미래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MIT에서 발표한 AI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 10가지 논점으로 살펴본 인공지능의 도전과 과제를 미래인 제역량개발진흥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영감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영상을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 영상 링크요. 네. 영상 링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영상들을 제가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만든 영상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이 영상의 링크는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다 올려놔 드렸고요. 또 새롭게 지금 올린 것들은 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챗 GPT 아까 가서 작업시켜놨던 것이 있었죠. 로고. 아까 어떤 거 있죠? 로고 만들었었나요? 뭐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있었는데, 음, 이슈트가 아니고, 미드제니에서 작업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자, 미드제니에 가서 작업했던 거 보니까, 지금 미드제니는 9가지 로고를 4개로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36개를 지금 만들어줬고요. 이 9가지 로고를 스마트팜에 대한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 중에서 이것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다듬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까 스마트팜에 대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셨던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죠? 김명선 선생님. 혹시 무료 사용도 에러는 안 나야 되는데요. 에러 안 나야 됩니다. 에러 안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로고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필요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서 해보신 건가요?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러시면, 온누리 수익화 연구소에 혹시 이 로고를 쓰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채팅창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단톡방에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나중에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놨고요. 박사님,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로고를 미드전이라고 갖고 가시기 전에, 네, 거기 그래도 뭔가 알 수 없는 레터가 몇 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레터인데, 우리 한글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달리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아, 경우는 이걸 가져다가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다른 그 그림에 편집하는 그 툴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작업을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또 영상 만드는 것까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 좀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이러지 않은데 저도 지금 이 앱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동화책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동화책 만들까지 한번 좀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화책 만드는 것은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화책 만드는 거. 챗가이버의 페스텔 동화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시작이라고 입력을 넣겠습니다. 지금부터 멋진 동화의 세계를 만듭니다. 먼저 동화의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폭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네. 폭염으로 해서 주제를 한번 넣겠습니다. 좋은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이 동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으신가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의 지친 아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저희를 피하고 마을의 어르신들을 돕는 이야기로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로 만들까요? 아니면 연속되는 여러 장의 이야기로 만들까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보다는 여러 장, 음, 여러 장의 이야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몇 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싶으신가요? 해서요. 저는 5개 장, 5로 하고요. 동화는 5개 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장을 몇 개의 문장을 구성할지 정해주세요. 그래서 각 장의 문장은 5개로, 문장도 5개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 문장의 글자의 수는 몇 개로 할까요? 한 문장의 글자의 수는 읽기 쉽게 20자, 20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동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정할 차례인데 주인공의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소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소낙, 소낙이. 네. 이제 각 섹션에 대한 적합한 그림의 아티스트 스타일을 정해주세요. 아티스트는 팝아트, 그다음에 수채화, 간단한 예서 미니멀리즘. 그다음에 라인 아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라인 아트 빼겠습니다. 잠깐만 빼고 팝아트, 수채화, 미니멀리즘이라고 한 것만 넣어볼게요. 자, 그림의 크기는 1대1로 하겠습니다. 16대 1대1만 한번 해보죠. 자, 그림의 크기는 1대1로 설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폭염이고요. 주거리는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힘을 모아 더위를 피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이야기.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장수는 5장. 각 장의 문장 수는 5문장. 문장당 글자 수는 20장. 주인공 이름은 소나기. 그림 스타일은 팝아트, 수채화, 미니멀리즘이고 그림 크기는 1대1입니다. 제대로 이해했나요? 해서 네. 그림이 네.
네, 그리고 온누리 로고가 텍스트가 아니네요. 온누리, 예, 온누리 로고 텍스트가 아닌데, 이 텍스트 나 따로 이게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해달라고 하면은 한번 바꿔주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네, 제 35개 제대로 진행할까요? 네. 일장, 더위와 소나기. 첫 번째, 여름, 여름 마을은 뜨거웠어요. 아이들은 더위가 지쳤어요. 더위에 지쳤어요. 소나기는 시원한 바람을 원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였어요. 어르신도 도와드리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계속 진행할까요? 네. 두 번째 장을 만듭니다. 지혜를 모으다. 소나기와 친구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더위를 피할까? 나무 그늘 아래 모였어요. 물과 얼음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시원해졌어. 그래서 다음 장으로 계속 진행할까요? 그래서 네, 해보겠습니다. 소나기와 친구들은 어르신들을 집으로 갔어요. 어르신들 집으로 갔어요.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힘들어 했어요. 아이들이 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르신들은 고맙다고 웃으셨어요. 자, 다음 장 진행할까요? 네, 네 번째 장 진행하겠습니다. 사냥, 마을의 변화. 소나기의 노력으로 마을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위 더위를 피했어요. 나무 그늘에 자주 모였어요. 서로 돕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을은 시원한 곳이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시원한 여름의 마무리.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소나기와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냈어. 어르신들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마을은 모두의 집이 되었어요. 했습니다. 자, 어렵고요. 자, 이제 좋아요. 중간 1장부터 5장까지 그림을 만들어 요. 왜 안 만들어주지?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응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좀 만듭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제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원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림을 딱 만들어 주세요. 1장부터 시작하고 확인을 해 주세요. 가끔 얘가 그 의도했던 스케줄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판단해서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1장부터 이제 쭉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더위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자, 2장 시작할까요? 그래서 네. 아직 이 챗 GPT에 소라가 들어오지 안 해가지고요. 영상은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글을 가져다가 영상을 만드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해서 영상을 만들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찾고 그림으로만 이렇게 되고요. 네, 갑니다.
어떤가요? 3장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을 갑자기 베트남의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로 지금 바꿔버렸네요. 어, 이 배경을 한국이라고 좀 넣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동화책을 만들어서 지금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판매도 지금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제가 많은 것을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11시 37분까지는 한도가, 리미트 시에 걸려서 작업을 못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마침 5장까지 끝나고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모습까지 갔고요. 이다 이제 좋아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것도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5장까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글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한글이나 워드나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이미지를 가져다가 입력을 해서 동화책을 만들면 됩니다. 이 동화책을 만들어서 PDF로 변환해서 동화책을 출간을 하면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따로 동화책 만드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때 와서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글 쓰고 이미지도 만들고 또 글 쓰고 영상을 만드는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아까 이거 AI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에 대한 것은 어디에다가 제가 올려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걸 좀 찾아가지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단톡방보다는 그 카카오 그 채널 톡으로 다시 옮겨오시면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들 이게 다 자체를 다시 다 그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채널 톡으로 다 옮겨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 만드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 45분이 지금 진행이 지났는데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여기서 만듭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미지, 그다음에 비디오 제너레이터 리플렉트 됐고요. 네. 아, 제가 아까 이 올림픽에 대한 것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올림픽에 대한 것을 제가 수노 AI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는 파리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음악이었고요. 이거는 파리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의 성과를 얻은 그 후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노 AI로 가서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 채팅창에다가 수노라고 이렇게 치면 수노 AI로 나오죠. 수노 AI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노 AI에서는 수노닷컴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구글 아이디로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그냥 하시고 또는 이미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진 거 여기 수노에서 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 익스플로러, 서치 되어 있는데 이 크리에이트, 만드는 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해주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했던 것이 뭡니까? 폭염이죠? 폭염에 대한 것 한번 해볼까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을. 폭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폭염이라고 놓고 생성을 했더니 뭔가 지금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음악들을 쭉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이징 선이라고 해가지고 폭염을 이렇게 넣어놨네요. 아마 제가 여기에 폭염이라는 단어만 넣어놨기 때문에 가사는 영어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만들어진 음악이 지금 폭염이라는 것을 넣자마자 2분도 안 돼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Sun is high, it's shining bright. No escape from this daylight. Sweat is dripping down my face, searching for a shady place. City streets are burning hot, cooling down. Oh, I forgot. Mirror shimmers in my view. Feel the heat in all I do. Blazing sun above our head. Feel the fire, it's widespread. Dancing in the scorching heat. Find the rhythm in the beat. Summer's here, we can't deny. Chasing shade beneath the sky. Ice cream melts within our hands. Listen to the blazing bands. Cool my soul with every drop. Heat waves never gonna stop. Feel the music, feel the flame. Burning passion in the name. Blazing sun above our head. 보고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제 음악이 있는데요. 똑같은 Sun is high, it's shining bright. No escape from this daylight. Sweat is dripping down my face, searching for a shady place. City streets are burning hot, cooling down. Oh, I forgot. Mirage shimmers in my view. Feel the heat in all I do. Blazing sun above our head. Feel the fire, it's widespread. Dancing in the scorching heat. Find the rhythm in the beat. 한국으로 된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폭용으로 여기에 지금 인스트루멘탈 네, 한국을 이미 지정을 해놨었는데 이러네요. 모두 바다로 산으로 피서를 떠나자. 피서를 떠나자.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떤 가사가 나오고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간단히 지금 바로 입력을 하자마자 바로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씩 만들어주나 보죠? 네. 자유의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네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 음악을 어떻게 나오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 바다 떠나요. 산으로 올라가요. 힘든 날들 잊어요. 시원한 바람 맞고 파도 소리 들으며 자연 속에 숨겨진 행복 찾아 떠나요. 여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계절. 함께 웃고 노래해 더위 속에 자유를. 이거는 복사를 해서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림픽에 관한 음악은 이제 저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네, 이런 겁니다. 패기 넘친 누리꾼 파리에서 빛난 너 우리는 날아올라 암흑을 비추는 별 열정에 불타는 밤 힘차게 달린 궤도 다 물린 순간들로 영원히 기억될 테니 파리의 하늘 아래 우리의 꿈이 원해 빛나는 승리 속에 한국의 함성 들려 바람 속에 날리는 태극기의 물결 속 우리의 희망들이 바람에 흩날리네 어둠 속에서도 웃어 우리의 꿈이로 희망이 늘 살아서 새로운 날 본다 강인한 우리의 힘 멋지게 빛나리를 고개 숙인 순간 없네 우린 언제나 승자 육자는 수가 있고요. 강의의 하늘 아래 우리의 아저씨, 꿈이 론네 아저씨, 빛나는 승리 네, 혹시 그 음악을 만들 때요, 네. 혹시 장르를 제가 정할 수도 있나요? 그 장르를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악기도 정할 수, 예를 들어, 예, 뭐, 네. 자유의 여름, 그러면 뭐, 팝으로 해줘. 아니면은, 뭐, 발라드로 클래식, 해줘. 예, 락으로 해줘. 뭐, 이런 장르를 이렇게 제가 붙여주면은, 그대로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간단히 여기서만 지금 했는데요. 또 이제 또 들어가면 이제 더 안에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유료로 하면 더 다양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하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음악까지 지금 만드는까지 지금 오늘 쭉 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커버를 다 했습니다. 2시간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그 챗 GPT 사용을 할 때는 네, 그 확장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확장 프로그램이 저도 사용을 하다가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하려고 그런다, 또는 어떤 PDF를 가져온다, 엑셀 프로그램을 가져온다, 노션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다 그 API를 그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다 됩니다. 보시면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핸드폰에서, 연결이 안 됐다. 왜 안 됐지? 음,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연결이, 네, 새로 고치기 좀, 네, 연결됐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연결됐고요. 소리 재생이 아니고, 앱에서 챗 GPT,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지금 챗 GPT를 쓰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도에는 달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네요. 어, 근데 여기서 지금 강사님, 유료 버전도 한도가 있나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유료 버전의 한계는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리미디어는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서 정말 빠르고 많은 양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어. 예를 들어 생성된 이미지의 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스타일이나 주제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어렵기도 해. 또한 처리 속도가 빨라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때때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방금 이 음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챗 GPT가 자기들의 정책을 지금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용을 방금 불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핸드폰에 대고 방금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챗 GPT의 제가 말씀드린 정책적인 내용이 제한을 이야기해 기억이 주세요. 되려면 음성 인식 시스템이 챗 GPT를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나오는 음은 지금 소리가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청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냈더니
아, 음성이 소리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화면에서 음성 인식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기 설정이나 앱의 권한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현재 폭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지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를 낼 수 있는지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30도 이상의 기온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온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실내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을 입고 햇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위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방금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챗 GPT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좀 들었죠. 이렇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가지고 직접 프롬프트를 활용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또 영상을 만들어 찍어서 또는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해도 바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롬프트가 이제는 꼭 원칙대로 그 룰을 지켜서 하지 않아도 해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아까 지금 어떤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이쪽으로 지금 와버렸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조금 전에 사실 질문 중에 제가 답변 좀 듣는지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GPT 확장형 프로그램을 그 플러그인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음. 그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챗 GPT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확장형 프로그램 API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그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왜 필요가 없어졌냐면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챗 GPT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유튜브에 영상을 끌어와서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오직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답변해주는 정도만 좀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계속 그게 발전해서 진화가 되면서 멀티모달에 의한 입력의 한계가 없어졌고 또 출력해주는 한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챗 GPT만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API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버립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식을 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API들은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거나 비즈니스에 활용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API가 거의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자격증이 필요해서 강사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 신청을 하시면 2급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